세무사님, 최근에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신년사를 말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올해 국세청장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강민수 국세청장님의 신년사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세무조사 강화와 감정평가 과세 확대를 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올해 25년 국세청의 과세 방향은 첫 번째가 세무조사 강화, 두 번째가 감정평가 과세 확대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정평가 과세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부터 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세무조사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의 발표 내용에서 신임 국세청장님께서는 세무조사는 조사답게 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세무조사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무조사 건수의 효율적 운영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경제 상황 및 세무조사 수급 인력의 균형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세무조사 한 건 한 건의 효율성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 방해 행위나 지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AI와 빅데이터를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활용해서 세무조사 과정의 신뢰성도 높이고 세무조사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무사님, 아까부터 효율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효율성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도 높이고 양도 늘리겠다는 말이겠네요. 세무조사 인력인 세무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정해진 세무공무원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이군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기본적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신고 내용 분석이 더욱 정밀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고 불공정 납세 행위를 더욱 디테일하게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당한 납세자에게는 조세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고 불공정 행위를 한 납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정평가 과세 강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올해 국세청은 감정평가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정평가 과세는 2020년 비주거형 부동산인 꼬마 빌딩을 시작으로 도입이 되었고 작년 24년도에는 감정평가 과세 대상의 범위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주어진 예산 제약상 당분간은 고가의 부동산부터 감정평가 과세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신고된 금액을 기반으로 과세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감정평가 과세의 도입으로 실제 가치에 기반한 과세가 안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실사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의 추정 가치를 비교하여 탈세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과세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실제 가치에 기반한 과세 저변이 확대되는 경우는 부동산 과세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거래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감정평가 가격의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과세에 활용하고 있나요? 네, 우선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평가는 원칙이 시가입니다. 예외적인 방법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준 시가를 적용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가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가령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은 그 매매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의 개념에는 시가로 봐주는, 시가로 인정해주는 인정시가도 있습니다. 그 인정시가의 1번이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물론 수용가격, 경매가격, 공매가격도 인정시가로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정평가 관련해서 국세청의 과세 활용은 시가가 존재하거나 시가로 인정해주는 가격이 존재하면은 국세청이 굳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인 시가가 존재하는데 굳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은 시가인 해당 부동산의 매매 가격, 거래 가격이 존재하거나 시가로 국세청이 인정해주는 감정평가 가격이 존재하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미 존재하는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는 과세 당국의 업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별도의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부동산 증여 상속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감정평가 과세 도입으로 과세 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여 상속으로 받는 금액이 추후 매매 시에는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되는 두 가지 구조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장의 상속 증여세뿐만 아니라 추후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사님, 조금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증여 상속을 받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후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증여 상속 받는 금액을 높이는, 업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추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당장의 증여세 상속세에 집중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무사님, 감정평가 과세가 되면 당연히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감정평가 과세가 도입이 되면은 과세 표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날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임대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 분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연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세무조사와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 강화 진짜 큰일 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인 상속 증여세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중에 가장 억울한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물 출자, 법인 전환 프로그램의 핵심 중에 핵심인 상속세, 증여세, 가세표준 최소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싹풀 비공개 세미나에서 세상에 없는 파격적인 재테크의 신세계를 자신있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세상에 없는 파격적인 상속세, 증여세, 재테크, 절세 방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실현 이득인 상속세, 증여세,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가는 구글 링크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 링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상담폰 010-9070-9538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사연을 듣고 선별적으로 인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인원을 모시는 이유는 자본이득세, 상속세 관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인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